거기 있는 그 22-1번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fx가 3x 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n 그 다음에 f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f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했을 때 n분의 a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문제는 뭐든지 수열의 극한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수열의 극한 문제는 함수의 극한을 다 바꿀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가 n이잖아요. n. 이거를 x로 바꾸면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고, 그냥 n을 쓰면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n, 여기는 n 제곱 되겠죠. 3n 제곱 되겠죠. 자, 이 점을 뭐라고 한다? p라고 한다. p. 자, 그 다음에 이제 q라고 하는 점은 요거보다 하나 큰 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요 점을 뭐라고 한다? q라고 한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겠다? an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거리를 an.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요 점의 좌표는 n, 3n 제곱, 요 점의 좌표는 n 플러스 1, 3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자, x 좌표에서 두 개 빼주면 얼마 나와요? 1의 제곱 나오겠죠?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반응이 없냐, 이거?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얘 뺀 거의 제곱 해주시고요. 여기서 얘 뺀 거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얘 빼면 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an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an이라고 하자. 뭐 간단하죠. 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an을 구하겠다. 그러면 루트, 자, 6n 제곱이니까 36n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36인가요? 36n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극한을 따져보는 거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몇 차씩? 1차씩. 몇 차씩? 1차씩.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 1분의 루트 36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아, 이거 너무 내 기준에서 생각하나? 내 기준에서 이걸 뭐 배워야 아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그래도 함수의 극한을 그래도 살짝이라도 배워본 사람이라면 정말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의 극한값의 성질을 할 때 함수의 극한의 성질 한 다음에 했던 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대소관계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의 대소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극한값의 대소관계. 자,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an, bn을 fx, gx로만 바꿔놓으면 함수의 극한값의 대소관계가 되는 거고요. fx, gx를 an, bn로만 바꾸면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an과 bn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럴 때 이거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이런 관계가 생긴다 라는 것이 극한값의 대소관계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부등식이 있을 때 리밋을 붙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마음껏 붙여라 라는 거예요. 마음껏 붙이는데 대신 붙일 때 등호 포함해서 붙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게 극한값의 대소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지 않는다?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한다.
자, 그러니까 부등식이 있으면 리미트 붙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몰라요. 붙이래요. 붙여도 된대요.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AN과 그 다음에 BN 사이에 CN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AN과 BN 사이에 CN이 끼어 있는 경우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과 그 다음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이 동시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자 이거이면 우린 자연스럽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 끼어있는 이 cn의 값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대소관계 두 번째, 흔히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샌드위치 정리는 반드시 부등식이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언제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이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3-1번, 23-2번을 볼까요? 자, 23-1번에 봤더니 부등식이 나왔는데 극한값을 구하래요. 뭘 쓰란 얘기다? 샌드위치 정리를 쓰란 얘기다. 23-2번도 부등식이 나왔는데 극한값을 구하래요. 뭐 쓰란 얘기다?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샌드위치 정리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23-2번을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AN을 구하고 싶은데 수열의 극한은 되게 좋은 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자연수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양쪽에 나눌 때 0보다 클까 작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양변을 세 변을 n 플러스 1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자, n 플러스 1로 나누어 준다. 자,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에 마음대로 뭐를 붙여도 괜찮다? 극한을 붙여도 괜찮다. n이 무한대를 붙여도 괜찮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붙여도 괜찮다. 대신에 등호를 같이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 자, 그래 놓고 봤더니 얘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그럼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2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누구야? 23-1번하고 22-20 한번 풀어보세요. 22-2번 한번 풀어보세요.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어이, 잘했어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뭐야, 바로 찾은 거야? 아니요. 자, 그림을 식으로만 잘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 그리고 혹시 이 미적분이 사실
이 특강의 형식이라서 조금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미적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라는 사람은 선생님이 특별히 무료 교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특별히 난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G1 교재가 우리가 레벨로 따지면 A, B, C, D,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A, B, C, D로 나누거든요. D는 이제 흔히 시중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를 D로 기준으로 잡고, A는 그 센 수학이나 뭐 그런 수학 그 책의 A 스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A는 기본 예제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난이도가 딱 A 정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센 수학의 B 정도 난이도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자이스톨이나 뭐 너기출이나 이런 기출 문제집 보면 한 3개, 2개, 3개 정도, 별 2개, 3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걸 C로 잡거든요. 선생님은 3개 있는 걸 C로 잡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D로 잡는데, 지금 현재 미적분 처음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A와 B 정도의 일부만 해서 교재를 하나 지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자발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면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교재를 만들어 드릴 때는 항상 저기다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교재를 만들어 줬다면 무조건 이름 붙일 거고, 왔을 때 내가 얼만큼 풀었는지 항상 자발적으로 체크를 해준다라는 그 약속을 할 때 교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료입니다. 무료고, 다 풀면 무조건 다음 교재도 무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저기 뒤에 책 받은 사람, 저기 책 받은 사람 명단이에요. 저 명단에 있다는 거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저기를 채워야 되는구나. 저기 정확하게 저 맨 위에 가운데 김수진 있죠? 센터의 위치예요. 센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죠? 센터의 역할.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뭐 신청서 안 나눠드려도 되겠죠? 그냥 말로 신청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수열의 극한,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식을 세운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쓰냐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쓰죠. 자, 요거에 이제 극한값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을 쓸 건데, 초항은 이 n값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항은 밖으로 빼도 된다. 극한값의 성질,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밖으로 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공비 R에 따라서 어떻게 이 값이 정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2의 n제곱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쓰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쓰는 대로. 자, 생각하고 계신 거죠? 물어볼 거예요, 각각. 찍어서 물어볼까요? 김준수, 어디로 갑니까? 자,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곱해보는 게 원래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지수함수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1.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 그러니까 1.2는 이제 5분의 6이잖아요. 5분의 6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한없이 크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갑니까? 지수함수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한없이 커질 때는 이 y값도 한없이 커지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는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자, 1번은 무한대로 가죠. 이정섭 이거 어디로 갑니까? 예. 자, 잘 안 되면 계산기 앱을 여시고요. 0.8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없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자, 1은 아무리 곱해도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0.3을 계속해서 곱하면 0으로 가죠. 훌륭해요. 자, 마이너스 1에 n제곱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거죠. 발산. 특별히 이런 상황을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1은 n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1.1을 거듭 제곱하면 아까 전에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근데 뭐 진동한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눈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값을 기준으로 나눴죠? 어떤 값이 기준이겠어요? 1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기준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보다 큰 거잖아요. 1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거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준을 마이너스 1과 1로 놓고 그 사이의 값과 그 바깥에 있는 값으로 기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R의 값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R의 값이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1보다 큰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이런 값들이었는데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발산하는 거고요. 자, R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가 1이에요. 그럼 어디로 수렴해요? A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수렴.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발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아까 어떤 값이었어요? 마이너스 0.3 이런 거 n제곱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0으로 간다고 했죠?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은 결국 이 공비에 따라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R의 값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 R 값이 얼마를 가느냐,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결정이 되니까 저 R의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 저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뭐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을 해라 라고 했으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5의 n제곱을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3의 n제곱이다.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5분의 3의 n제곱,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수렴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5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5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이고, 자, 5의 n제곱에 앞에 4가 곱해져 있고 플러스 3의 n 플러스 2제곱이고, 자,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사실을 이용해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n제곱을 하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다시.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을 해서 0이 되는 이 케이스는 아래 값이 얼마와 얼마 사이일 때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시켜서 저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저 모양이 나오게 만들려면 위아래를 적절하게 무슨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주면 좋겠어요? 자, 뭘 해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했던 이 이야기로 해주시면 되죠. 5의 n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5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이 식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5가 되죠. 누구랑 얘기하니? 자, 5가 되죠. 5가. 자, 그 다음에 5의 n제곱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5분의 3의 n제곱이 되죠. 자, 이거 5의 n제곱을 나눠주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5분의 3의 n제곱이 되면서 앞에 9가 붙겠죠. 3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수렴하는 형태로 다 바뀐 거예요.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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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즉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식을 바꿀 때 이 n제곱의 밑이 얼마가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식변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로? 5분의 4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 등비 수열이 언제 수렴한다? 공비가 얼마일 때? 1일 때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한다. 나머지 경우에는 발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등비 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24-1번을 보시면서 수렴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수렴합니까? 수렴하지 않죠. 자, 2번 수렴합니까?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3번 수렴합니까? 3번 수렴하죠. 왜 수렴하죠?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인 거예요. 항상 n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식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하시면 4분의 마이너스 3의 전체 n제곱이기 때문에 n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밑이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3번은 수렴하는 거고요. 자, 4번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 5번도 3분의 5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4-2번 한번 해볼까요? 24-2번 풀어보시고 25-1번, 26-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한 번만 갈 겁니까? 딱 한 번만 갈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 한 번만 갈 겁니까? 아세요? 오늘은 한 번만 가세요. 꺼달라고? 네? 지금 사인 60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2분의 루트 3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예? 루트 3이 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루트 3이 2보다 커, 작어? 그럼 2분의 루트 3은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뭐해? 아직 다 예? 아,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보세요. 1 넣어봐. 안 되나? 그래, 안 되죠. 니은은? 이해요? 야, 로그 3분의 2 얼마야? 로그 3분의 2. 로그 3분의 2. 로그 3분의 2. 아니! 자, 로그 3분의 2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로그 얼마예요? 10분의 1 아닙니까? 10분의 1? 그 다음에 1은 얼마예요? 로그 10 아닙니까? 10분의 1과 10 사이에 3분의 2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그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면, 자, 25-1번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 자, 26-1번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4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한다.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형태가 생긴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생긴다. 따라서 그것에 n제곱을 하게 되면 0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8-1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수능 볼 때 보는 과목이 어떤 과목들이죠? 김수진? 네? 수능 볼 때 뭐 봐요? 미적분. 수원. 확통. 자, 수원에도 등비수열 나오죠? 미적분에도 등비수열이 극한 나오죠? 자, 이 등비수열 계산하는 것들 아직 보내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망각시키지 마세요. 예. 아직 가면 안 돼. 예.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이런 것 저쪽 보내면 안 돼요. 알겠죠? 가지 말고 꼭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얘를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랬어요. 왜? 티클이 아니죠. 티끌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분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봐, 김수진. 이거 3 빼기 1분의 이정서 말해봐.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맞아 틀려? 아,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어떡해. 맞아 틀려? 맞았어? 맞았어? 네 인생 걸 수 있어? 인생 걸 수 있어? 아, 그럼 가만있어. 현실적인 걸 걸어보자. 버블티 하나 걸 수 있어? 나랑 내기하는 거야.
걸 수 있어? 진짜 걸 수 있어? 버블티 건 거야? 난 타로 밀크티야. 알겠지? 걸어 말어. 걸어? 네. 저렇게 사시면 안 돼요. 위험하거든요. 난 전문가잖아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뭐가 틀렸어요? n 플러스 1이죠. 왜? 개수가 몇 개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우와! 타로 밀크티! 자, 왜냐? 이게 달라지면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3의 n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니 뭐 시험 문제 얼마 됐다고 등비수열 합공식을 잃어버려. 자, 요거는 이제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분의 2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n제곱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바꾸어 놓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로 나눠줘야 된다?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김수진 아직 안 끝났어. 뭘로 나눠준다? 3의 n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3 빼기 3의 n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겠죠? 얘 어디로 수렴합니까? 아직 안 끝났어.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만약에 아까 이정섭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2가 나오는 거죠. 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28-2번. 아직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아직 보내야 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28-2번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등비수열 합공식 합니까? 잘 합니까? 아, 지켜보고 있을게. 해봐. 응, 해봐. 어? 아니 그럴 때 잘 풀어야 돼. 응. 그런 거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야. 자, 지켜보고 있을 때 풀어봐. 오. 어허. 에이, 잘했어. 계산해 주세요, 이거. 여기 4고.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5의 n제곱으로 나눠주세요. 5의 n제곱으로. 잘했어. 이정섭 언제 사줄 거지? 언제 사줄 거야? 어? 그럼 나중에 선생님 생일 선물로 버블티 하나 사주세요. 예? 아니에요. 선생님 생일 그거 아니야. 저 카톡에 뜨는 선생님 생일은 선생님 생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곧 오거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한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의 n-1제곱인데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써주시고 r의 범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r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등비수열은 초항도 있어요. 초항. 이 수가 만약에 0이 되면, 초항이 0이면 어떤 공비를 곱하더라도 빵인 수열이야. 그러니까 수렴해요. 공비가 100이어도, 공비가 만이어도 빵이기 때문에 수렴한단 말이야. 그래서 초항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공비에 따라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초항이 0이 되면 무조건 수렴합니다. 이거이면 등비수열 A에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의 n-1제곱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하죠. 자,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을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뭐냐? 초항이 0이면 일단 수렴해요. 근데 초항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면 이제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R이 아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발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써봅시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써도 되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해합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확실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요 놈은 발산한다고 했고요. 발산, 얘도 발산한다고 했고요. 자, 얘는 수렴한다고 했어요. 수렴.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한다라고 했고, 특별히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얘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A로 수렴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A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공비가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수렴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을 찾아라 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얘인 거예요. 그래서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고, 이거는 언제일 때?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되면 R이고 나발이고 그냥 수렴이다. 그래서 이거나 이거를 만족시키면 된다. 이걸 우리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항이 0이거나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30-1번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30-1번.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30-1번. 그 한대부고는 교재를 그냥 만들어 줄 테니까 풀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 때 좀 걔 좀 잘 대주고 와. 학생, 내가 오늘 왜 안 왔어요? 그래,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아니 근데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아요.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아.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돼? 저한테 여기 꼭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들잖아. 자, 볼게요. 예? 설마 야구 보러 간 건 아니겠죠? 자, 이게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초항을 구해봅시다. 초항 얼마죠? 김수진 아직 안 끝났다. 초항 얼마죠? 예.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초항은 뭐죠? n에다 1을 넣었을 때죠. 자, 공비는 얼마인가요? 공비. 아직 안 끝났다. 공비 뭐죠? 네,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비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뭐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2x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근데
얘가 0이 되는 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안에 0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얘를 구하면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하고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2x보다 작다라는 이 식을 풀어야 되고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이걸 만족시키는 x 범위 뭐죠? 네? 0보다 크다? 1이 아니다. 1만 아니면 되잖아요. 1만 아니면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이 될 때만 0이기 때문에 얘는 x가 1이 아닌 이거인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해놓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이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근해 공식 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됩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x는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뭐를 찾아라? 정수 x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얘가 얼마죠? 얘가? 대략 얼마예요? 마이너스 0. 얼마 아닙니까? 얘는요? 2. 얼마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0.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2. 얼마보다는 작은 정수 세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를 셀 수 있는데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x가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몇 개다? 2개가 된다. 0과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항상 지금 이렇게 나눴어요. 사실은 얘를 생략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90%는 얘를 생략하는 문제인데 얘가 따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얘가 따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항과 공비를 전부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31-2번 같은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자, 31-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의 조건에 따라서 A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요거의 초항 공비를 찾으셔야 됩니다. 초항 얼마죠? 아직 안 끝났다, 김수진. 자, 초항 얼마예요? 로그 x 좋아요, 로그 x.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 x-3이죠. 자, 초항과 공비가 이렇게 다를 때는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공비가 얼마와 얼마 사이일 때 x-3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이 수열은 수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항 로그 x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될 때도
0이 될 때도 수렴할 수 있다.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얼마?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건 양쪽에 3을 더해 주시면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x는 3이거나 아니면 4거나 이렇게. 그래서 1, 3, 4. 얘만 쓰면 항상 3, 4만 보통 구하게 되는데 항상 초항 조건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 3, 4 이렇게 3개의 정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32-2번까지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3-1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33-1번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교과 과정에서 살짝 빠져있는 그 문제들은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34번, 35번, 36번은 일단 빼겠습니다. 일단 빼고, 일반적으로 점화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빼고 33번만 다음 시간에 하고 급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32-2번까지 전부 다 해주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상당수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마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눈이 이렇게 약간 처졌잖아요. 이렇게 눈이 처진 사람이 눈에 힘을 빼고 다니면 정말 흐리멍텅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힘 없이, 이러고 있으면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의욕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이 눈이 이렇게 처진 사람도 눈에 힘을 빡 주고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눈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의욕이 넘치는 사람, 뭔가 활동적인 사람, 뭔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눈에 힘 좀 빡 주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 모든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에 힘을 빡 주고, 눈에 힘을 빡 주면 당연히 내 활동하는 그 성향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눈에 힘 주고 여름방학 3주 동안을 눈에 힘 주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둘 다 화금입니까? 둘 다 화금. 이번 주는 화금?